반갑습니다. 주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는 잘 몰라요.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들은 많이 해주시는데, 막상 이제 가정의 재무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이나 코인의 비중이 높은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재테크 레벨이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21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 금융에 대한,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표현하려고 만든 용어인데요. 이 재테크 레벨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재테크 레벨은요, 총 5단계예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에도 캐릭터를 처음에 딱 만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레벨 1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금융 재테크에서의 레벨 1단계는 바로 예금과 적금입니다. 저는 초저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인 레벨 2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투자 상품들이 시작이 됩니다. 공모펀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대부분의 펀드들은 공모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저레벨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그 이유는 투자 상품이긴 하지만 적금처럼 정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가 원하는 기간까지 따박따박 자동이체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을 가장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2로 표현을 해왔고요. 그 다음 단계인 레벨 3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등장하는 게 ETF예요. 그러니까 ETF도 사실은 재테크 수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TF를 막연하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TF는 중레벨 상품이다. 레벨 4 다음 단계가 바로 개별 주식입니다. 개별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것들의 주식을 직접 사는 거를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ETF는 이제 지수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는 펀드를 구입하는 거를 우리가 ETF에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귤이나 포도, 사과 이런 것들을 개별 주식이라고 본다면 이 과일이라고 하는 거를 ETF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주식과 ETF 모두 상장은 되어 있지만 개별 주식을 한 단계 높은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코인이에요. 코인.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코인과 관련된 투자 상품들은 초고 레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실체, 지식이 조금 더 한 단계 윗등급이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들도 사실상 많이 나오고,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테크 레벨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좀 나눠봤거든요. 각각 해당하는 본인들의 수준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레벨 1인데 투자는 왜 레벨 5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 추천, 친구가 너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내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상품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인과 개별 주식의 비중들이 높다 보니까 사실상 당황스러운 장이 오게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또래비 보스에게 덤비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때 캐릭터를 생성한 다음에 바로 보스룸으로 진입을 하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가진 것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이템도 없는데 보스룸에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질 게 뻔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던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내가 하는 경험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배우거든요. 투기와 투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야. 이거 맞는 얘기예요. 본인의 투자에 대한 경험치나 지식은 1레벨 수준인데 금융상품을 5레벨짜리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투기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의 지식이라든지 금융상품 경험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벨이 5이면서 금융상품도 5를 선택했다? 이게 투자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준비 없이 높은 난이도에 도전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투기라는 거예요. 뭐 비상장 주식은 나쁜 거,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상품이야, 이게 아니라 투자와 투기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내 상황이 어떻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의 어떤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익 추구를 위해 투자를 한다? 이거는 투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경험치 먼저 먹이세요. 그리고 이 경험치를 통해서 내가 투자에 대한 내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때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바로 뭐다? 적립식 투자예요. 적립식 투자. 적립식 투자는 그냥 막연하게 계속 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의 흐름이라는 고수한테 일단 내 자산을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바로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는 뭐 내 종목이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경험치를 주고 꾸준히 적립을 하다 보면 시장은 언젠가 회복을 하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지. 이러면서 멘탈도 좀 강인하게 키워나가는 거죠. 투자 시장에 대한 나의 내성을 좀 키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과 장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1월 달에 사과값이 한 개에 1,000원이었어요. 나는 10,000원어치를 삽니다. 10개를 사겠죠. 2월 달에 사과값이 한 개에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10,000원어치를 삽니다. 20개를 사겠죠. 3월 달에 다시 사과가 1,000원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도 10,000원어치를 사요. 10개를 삽니다. 내가 넣은 돈은 만원, 만원, 만원 해서 3만원이에요. 내가 가진 사과는 40개, 개당 1,000원, 4만원어치를 갖고 있네요. 수익률은 3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사과값은 1,000원에서 1,000원이 됐으니까 수익률은 제로거든요. 자, 시장의 수익률보다 나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예요.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리스크 해지. 아무런 노력 없이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과값이 폭락을 했어요. 사과값은 마이너스 50%였지만 내가 가진 사과는 30개 개당 500원이기 때문에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시장이 빠진 것보다는 덜 빠졌네요. 자, 사과값이 다시 1,000원에서 1,000원으로 회복을 했을 때 나는 33%의 수익을 얻었다. 왜? 이게 바로 코스트 에버리지의 효과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넣는 거를 저가 매수, 소위 물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적립식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떨어졌다고 더 사는 게 적립식 투자가 아니에요. 같은 금액을 꾸준히 사는 게 적립식 투자입니다.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투자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가격은 제자리에 돌아왔을 뿐인데 자산에는 이익이 남는다. 이게 바로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효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적립 투자를 정말 그냥 예를 들면 사과값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믿음을 갖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별 주식으로는 막연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성을 쌓기가 힘든 거예요. 적립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상품은요, 바로 공모펀드와 ETF 이 두 가지예요. 자, 저레벨에 있는 상품군과 중레벨에 있는 상품군이 적립식 투자하기에는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공모펀드의 장점은요, 정말 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적금 한 달에 50만원 할 건데 그냥 50만원씩 그냥 따박따박 넣을 수 있는 거죠. 매우 편리해요. 뭔가 진행함에 있어서 나의 노력이 1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그 대신에 나한테는 편리함을 주지만 그 대신에 약간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연금 계좌에 있는 상품들은 1에서 1.5%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일반 단중기적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2.5, 많으면 3%가 넘어가는 것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접근과 동일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심리적인 요인이 그만큼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칙을 지키면서 적립식 투자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에는 공모펀드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반자동 투자예요. 반자동 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장점은요, 상대적으로 공모펀드에 비해서 낮은 보수로 거래가 됩니다. 수수료가 확실히 좀 낮고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매수를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심리적인 요인이 좀 들어갑니다.
이 심리적인 요인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 적립 주문이라는 걸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증권사마다 시스템이 좀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많이 발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공모펀드는 진짜 이 금액이 20만원이다 하면 20만원이 다 들어가고 50만원이다 하면 50만원이 다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 ETF는 가격이 변하잖아요. 가격이 변하다 보니까 짜투리가 남아요. 이 짜투리가 남는 거를 내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 짜투리의 자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쌓이게 되면 이 쌓여있는 자금을 내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한 번 정도씩은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수고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때 이제 내 심리가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겠죠. 또 많이 떨어져 있으면 무서워서 못 사게 되고 많이 올라가 있으면 또 올라가 있다고 못 사게 되는 그런 심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신경을 써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배워볼 거야 전문적인 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거보다 좋은 상품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ETF도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가 패시브형이라든지 인덱스형 펀드들을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이건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즉 진짜 시장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살 때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평균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죠. 내 자산을 그냥 은행권에 맡겨서 죽이는 게 아니라 시장 평균치를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내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이 경험치로 레벨을 올려서 그 다음 단계에 접근을 해준다라는 게 바로 투자의 시작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요, 내가 공부한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패시브형이나 인덱스형을 선택해놨는데 떨어졌네요. 그럼 그 시장이 안 좋은 건데 그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시장이 계속 안 좋아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와 대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있는 자산이 공급이 돼요. 단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올해는 오르고 내년엔 떨어지고 이런 등락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시장에 돈은 풀리기 때문에 시장은 우상향한다가 맞아요. 이 우상향에 대한 전제 조건이 없으면 투자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주식은 우상향한다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기업은 사라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런 패시브형이나 인덱스형의 펀드나 ETF들로 내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면서 경험치를 쌓고 그 사이에 나는 공부를 해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테크의 레벨을 올려서 만들어진 자산을 가지고 초과 수익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게 바로 투자의 흐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공부한다고 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재테크 레벨에 따른 투자에 대한 시작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립식으로 시작을 하셔라. 경험치를 쌓자. 쪼레비 보스한테 덤비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 자산은 시장의 평균 수익을 얻게끔 만들어주고 투자에 대한 지식을 더 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산은 자산대로 쌓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지식도 쌓였겠네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투자 지식을 더 확대하면서 자산을 쌓고 고레벨 상품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경험치와 아이템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결과가 좋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달콤한 열매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 앞의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 직장 생활한 지 4년, 5년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상 투자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항상 오르는 게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응법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IS 중개형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을 보장해 주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외로요. 여기에서 살짝 충격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천천히 잘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에 모 엔터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그 엔터의 메인 아이돌 가수 팬덤이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많았던 그룹이었어요. 상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 20대의 초반이나 20대 이하의 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거죠. 정말 사회초년생이거나
그러면서 이 주가가 상장이 됐을 때보다 많이 빠졌던 시장의 흐름이 왔어요. 상장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때 증권사에서 꽤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건 내 결혼 자금인데 원금 보장해 주나요? 원금 돌려주나요? 라는 질문이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식들은 가지고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정말 이게 나한테 투자인지 투기인지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